말씀드리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외국에서도 반도체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이런 병들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똑같이 일어나요? 네, 진짜 깜짝 놀란 게 저희도 이게 무슨 무슨 물질이 원인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 이렇게 뒤져봐도 무슨 연구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이렇게 발견한 자료들을 막 탐색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실리콘밸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미국에. 네. 거기에서 50년 전에 처음 반도체 산업이 생겼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는 뭐 암 피해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도 지하수 오염 때문에 막 피해를 입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거기 실리콘밸리는 어떤가 봤더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가 이제 생산 공장을 이제 옮긴 거죠. 그게 옮겨간 게 예컨대 뭐 영국, 필리핀 이런 데로 옮겨가고 90년대 이후에 이제 동구권으로 이렇게 중부, 동부 유럽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반도체 산업이 50년 동안 거쳐온 나라들마다 다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소름 끼치는 건 한 20년 전에 필리핀에서도 22살 여성이 똑같이 이 골수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은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연구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알게 된 게 이게 그 삼성 자본이 똑똑해갖고 반도체가 성공한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구나. 규제도 느슨하고 삼성 또 키워주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뭐 세계화의 본질이 뭐구나 이런 걸 이번에 그러네요. 아주 지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다른 아까 그 발암 물질 말고 다른 물질로는 불가능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옮겨오면서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대체해서 더 안전한 물질로 쓰려고 노력을 일단 얘네가 안 하고 이제 예컨대 이 물질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문제를 이제 누군가가 투쟁으로 밝혀내면 그 나라에서 짐을 싸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있고 해결 방법도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을 쓰느니 짐 싸서 옮겨버리는 공장을 가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쟁을 조금 덜 하면 삼성이 여기에서 적당하게 뭐 그래서 법도 강화하고 삼성의 어떤 진상규명도 하고 이래도 얘네가 짐 싸서 또 중국 가면 거기서 또 중국 노동자들이 똑같은 병에 걸리겠죠. 세상에.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삼성 반도체 말고도 LG나 하이닉스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게 있겠죠? 있겠죠. 근데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업계 계속 1위지 않습니까? 1위이기 때문에 그 1위에 해당하는 물량을 쳐내기 위해서 계속 생산을 닥달했을 거고 똑같은 물질을 쓰더라도 예컨대 8시간씩 노출된 사람들이랑 12시간 노출된 사람들이 다를 거고 급하면 막 뚜껑 열어놓고 그냥 막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실제 노동 작업 과정은 뭐 LG나 하이닉스가 오히려 1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안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아니 저희가 며칠 나쁘다는 말만 나쁜 말이 최고의 욕이에요 저는요. 네,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이제 어쨌든 아까도 뭐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 22명이 백혈병에 노출이 돼서 최소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그렇고요. 그럼 아까 그 돌아가신 분은 22살에 발병을 얻어서 2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취직은 19살이나 20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3 때 한 거죠. 그럼 2, 3년 만에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한 거네요. 지금 삼성에서는 뭐 태도는 어때요? 이렇게 한 2, 3년 동안 하셨는데? 이제 3단계인데요. 3단계 변천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 피해자들이 개별화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이렇게 잘 대해줬대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치료비에 보태 쓰십시오. 뭐 이러면서 돈을 주고 간다든가. 근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알고 봤더니 그건 이제 직원들한테 모금을 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2단계는 뭐냐면 이 피해자들이 뭐 산재 신청을 한다든가 저희와 만나서 뭐 같이 삼성이 뭔가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투쟁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무시하는 거죠. 아예 예. 쌩까는군요. 예,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제 뒤쪽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 얼굴이 나오는 거죠. 뒤쪽에서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건 전혀 우리랑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인터뷰하면서 우리 회사가 너무 크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음. 그러다가 이제 3단계가 돼서는 지금은 이제 대외적으로 침묵하고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이제 판단할 거 아니냐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뒷면에서는 뭐냐면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특히 아직 투병 중인 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가는 거죠. 회사에서 슬금슬금 가서 저기 대충 정리하시라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뭐 와서 이 싸움을 처음 시작하게 만들어준 유족분 같은 경우는 대기 속초인데 이제 속초에 과일바구니 사갖고 와가지고 아버님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권하기도 하고 아직 지금은 그 단계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군요.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하여튼 2년을 넘게 오신 거고 또 이제 네. 또 한 겨울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 거잖아요. 계획- 침묵은 하고 있고 계획은 뭐 근로복지공단도 불승인 할 거고 이런 그렇죠. 정말 진퇴양난인데 예. 계획은 어떠신지? 일단 방향은 살아있는 사람이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건 간에 이건 뭐 직업병이거든요. 직업병임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산재 인정을 받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특히 이런 암 같은 경우는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요. 이건 뭐 사회복지제도라고 산재보험 만들어 놓고 이거 뭐 그림의 떡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 개인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뭐 이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꼭 인정을 받는 걸 하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계획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LG 하이닉스 이런 데 분들 그다음에 사실 반도체 자체를 가공하는 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쓰이는 그 발암 물질들을 또 제조하는 그렇겠죠. 업체들이 있죠. 예컨대 동호화인캠 이런 데들 그리고 뭐 LCD를 만드는 공장들 이런 데서 쓰는 물질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중에 있는 피해나 진실들도 저희가 더 만날 수 있게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만나고 많이 알리고 한 사람이 도시 생활을 하면 10만 개의 반도체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 소름이 끼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다 그 노출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만든 사람들 중에 누구는 백혈병으로 죽었을 거고 누구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뭐 이혼을 했을 거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런 사실들도 좀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래서 뭔가 반도체 산업이 1위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 포장을 좀 벗겨내고 그래야 되겠네. 네, 그게 다 누군가의 피땀으로 달성된 거라는 걸 좀 알리고 걔네가 좀 바뀔 수 있게 하는 초석을 놓는 게 지금 네, 당장의 계획은 그거 이제 첫 걸음을 이제 가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 몇 분 안 돼요. 그렇지만 혹시 여기에 LG나 하이닉스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혹시 한마디 뭐 시청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같이 하시죠.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주시는군요.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저희도 언짢은 세상도 뭐 도움이 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동량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